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께 공공선택론을 소개할 김성준입니다. 저는 현재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한국규제학회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부터 제가 소개하는 공공선택론은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경제학, 행정학, 정치학과 전공 과목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유럽 등 지역에 따라서는 신정치경제학, New Political Economy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미국과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공공선택론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공선택론은 연구하는 사람들의 학문적 배경과 관심 분야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연구의 대상과 주제가 상당히 넓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가운데 제임스 뷰캐넌과 고든 털럭을 중심으로 한 소위 버지니아 학파류의 연구를 바탕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17세기 위대한 철학자인 존 로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새로운 의견들은 다른 특별한 이유 없이 단지 기존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늘 의심받고 또 대부분 반대에 부딪힌다. 저는 현재 행정학과에 소속돼서 주로 행정학과 교수님들과 연구자들과 함께 하는데요. 지금까지도 일부에서는 공공선택론이 전통적인 행정학과 다른 관점을 취한다는 이유로 소위 주류 경제학으로부터 종종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공공선택론이 정치 행정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본다는 거죠. 사실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보는 것인데 말이죠. 진실은 때때로 의도적인 외면을 받기도 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학계에서 대부분 수용되고 있지만 공공선택론이 소개된 초기에는 로크의 말처럼 단지 기존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비판과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제는 상당 부분 공공선택론의 관점이 학계에서도 충분히 이해받고 있고 오히려 기존의 전통적인 접근 방식보다 현실 정치 행정을 더 정확하게 설명한다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과거 전통적인 정치학이나 행정학에서는 정치와 행정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을 설명하기보다는 그들이 이상적으로 작동하는 방식, 즉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전자를 실증적 접근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실증적 접근 방식은 문자 그대로 실제로 혹은 현실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반면에 후자를 규범적 접근 방식으로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한다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규범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치인과 관료는 시민들에게 봉사하고 국가 전체의 복지 혹은 소위 공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납세자인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이자 해야 할 책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은 소위 국민들의 심부름꾼이라는 의미의 공복으로서의 정치인과 관료가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현실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정치인이나 관료는 시민과 공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고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식이 있는 보통 사람들은 이 질문에 매우 회의적인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정치인과 관료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런 생각은 단순한 생각이나 기대라기보다 비현실적인 희망사항에 가까워 보입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종종 놀라는 것은 아직도 많은 분들이 사실이 그렇다는 현실과 그래야 한다는 규범 혹은 희망사항적인 생각 중에 후자에 더 많은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을 볼 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는 것과 실제로 벌어지는 것과는 분명한 구별이 있어야 합니다. 현실, 즉 요즘 많이 하는 말로 팩트를 무시한 희망과 기대는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와 실망, 그리고 부작용만을 양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공공선택론은 정치와 행정을 실증적으로, 현실적으로 접근합니다. 공공선택론은
팩트, 즉 사실의 바탕을 두고 정치인과 관료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우리처럼 자기 자신을 제일 사랑하고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시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합니다. 저는 이렇게 사실에 대한 인정을 통해서만이 비로소 어떤 현상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궁극적으로는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럼 공공선택론은 어떻게 탄생하고 진화해 왔을까요? 공공선택론이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중반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경제학, 정치학, 법학 등의 학자들이 자신들의 학문적 범위를 넘어 다양한 분야와의 학제적인 연구를 통해 일종의 프로그램, 연구 프로그램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지금의 공공선택론, 영어로는 Public Choice라고 하는데요. 이 이름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초기 학자들은 서로 전공하는 분야가 달랐지만 한 가지 공통적인 관심사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시장이 아닌 정치 행정 혹은 정부 영역에서의 의사결정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인가 혹은 비시장으로서의 정부인가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시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의사결정, 정치행정에서는 집단적인 의사결정이 중요합니다. 공공선택론은 학문적으로 소비자, 생산자 등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경제행위와 법, 관습, 정부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18세기 고전 정치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아담 스미스 등 고전 정치학의 전통은 이후 19세기 말에서 20세기 들어오면서 지나치게 이론적이고 수르적인 경제학으로 변질되어 시장 이외의 정치 행정을 등한시하고 주로 시장 혹은 경제 현상에만 초점을 둔 연구를 합니다. 그러다가 20세기 중반에 들어오면서 뷰캐넌, 털럭, 다운스, 에로우, 라이커와 같은 여러 학자들이 경제와 정치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두고 정치경제학적인 관점에서의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 가운데 재정학적으로 출발한 뷰캐넌은 정부의 조세나 공공지출 등 정부 재정을 정치적 과정 측면에서 연구하고 털럭은 독점의 사회적 문제와 지대치구 등을 연구합니다. 이 둘의 합작, 이들의 공동연구로서 1962년에 출간된 합의의 분석 The Calculus of Consent는 공공선택론의 버전으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나누게 될 내용의 기본, 초석이 되는 연구 저작입니다. 이후에 공공선택론은 여러 학문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하고 지속적으로 진화하게 되는데요. 특히 제임스 뷰캐넌 교수가 공공선택론의 학문적 기여로 1986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면서 경제학뿐만 아니라 여러 학문, 여러 사회과학의 연구자들에게 폭넓게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공공선택론이란 무엇인지 그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이 연구를 공공선택이라고 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선택은 영어로 Public Choice입니다. 그래서 그걸 사전적으로 먼저 해석해 드릴게요. 영어의 public은 한자로 공공이라고 쓰고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들, 즉 쉽게 설명하면 일반 사람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공은 개인이 아닌 집합적 의미의 여러 사람들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선택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 대안들 가운데 선정하는, 선택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따라서 사전적 의미에서 공공선택론이란 개인이 아닌 여러 사람들의 선택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한편 개인적 선택에 대응하여 여러 사람들의 선택을 사회적 선택이라고 한다면 이는 다시 시장에서 결정하는 것과 시장이 아닌 곳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시장에서 결정하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통상 경제학이고 시장이 아닌 것, 즉 비시장 혹은 우리식으로 하면
정치 행정의 의사결정에 관심을 두는 것이 공공선택론의 연구 대상입니다. 이제 학문적으로 공공선택론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선택론은 합리적인 인간의 자기이익 추구를 전제로 경험적인 측면에서는 공공문제의 본질을 진단하고 규범적인 측면에서는 법과 제도의 개선을 위한 처방을 제시합니다. 1986년 노벨경제학상 심사위원회는 뷰캐넌 교수의 수상 이유를 경제 및 정치적 의사결정 이론의 토대가 되는 계약과 헌법적 기반을 제공한 공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공공선택론은 의사결정 이론에 대한 탐색이라는 점과 계약과 헌법적 질서에 대한 연구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경제학이 시장에서의 개인의 사적 선택에 초점을 둔 반면에 정치학에서는 개인의 의사결정과 선택의 행위에 대해서는 분석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공공선택론은 이 두 가지 학문의 교차 영역으로서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정치학에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경제학에서 취하고 있는데요. 경제학적 방법론을 현실 정치에서 정부 시스템, 제도 등 비시장적 분야에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학문의 진화 역사를 통해 공공선택론을 저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정치 행정의 의사결정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 이렇게요. 공공선택론에서는 정부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정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정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 즉 그들의 정부관에 따라 다릅니다. 시대적, 지역적 상황에 따라 기준이 다르고 또 그가 자유주의적 아니면 사회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의 신념, 사상, 철학에 따라 정부를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전통적인 정치학과 행정학에서 취하는 시각인데요. 정부를 독자적인 목표를 갖는 하나의 유기체로 보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유기체적 접근 방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정부를 그 구성원들의 의사결정이 모여서 정책을 결정하는 민주적 과정으로 보고 정치적 과정에 참여하는 개인들의 집합제로 보는 시각입니다. 이를 개인주의적 접근 방법이라고 합니다. 먼저 유기체론 관점에서 바라본 정부는 그 자체가 하나의 인격체로 간주되며 스스로 독립적인 목표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주체로 해석합니다. 이것은 마치 개별 소비자나 생산자와 마찬가지로 정부도 스스로 자신만의 고유한 효용을 갖고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 정부의 목표는 사회 구성원들의 목표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종종 정부와 시민 간의 목표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민경욱 교수님은 만일 정부가 스스로 자신의 독자적인 목적을 추진하는 경우 시민들은 정부의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즉 시민들이 정부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제기되는 질문은 도대체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정부의 목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정부를 정의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부를 무엇이라고 정의하는 것 자체가 사람마다 다르고 정부의 효용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부를 바라보는 두 번째 관점은 개인주의적 접근 방식으로 공공선택론은 이 관점을 취합니다. 이 접근 방식은 방법론적 개인주의에 기초하여 정부를 개별 구성원들의 합인 하나의 집합체 혹은 집단으로 이해하는 것인데요. 방법론적 개인주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간단하게 사회의 기본적인 분석 단위를 개인으로 한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택할 경우에는 정부를 독자적인 목적을 가진 하나의 유기체로 볼 때와 달리 정부는 개별 구성원들이
정치와 행정에 관한 결정에 집합적으로 참여하는 수단으로 간주됩니다. 이 시각에서는 정부의 독립적인 효용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구성원 하나하나의 효용이 모여서 정부의 효용을 구성한다고 보기 때문이지요. 즉, 정부의 효용이라는 것은 개인의 효용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이들 효용의 총합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첫 번째 강의로서 공공선택론의 탄생과 진화 과정, 그리고 기본 개념들을 소개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공선택론의 이론적 출발이 되는 핵심 과정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